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법규 강의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그 법규 항상 보시면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뭐 긴장하면서 법을 항상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법규 과목이 끝날 때쯤 되면 만만한 과목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시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효자 과목이 되는 게 법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법규,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외울 것은 외우자. 생각하시면 돼요. 외울 것을 따로 시간에서 외우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이 법규 과목은 특히 수업 시간에 호응을 잘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힘들고 저 역시 힘듭니다. 그러니까 호응을 좀 잘해주시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면 얼른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호응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네.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오늘 저기 유임을 받으셨죠? 그래서 50분 하고 10분 쉬는데 조금 하고 한 45분 하고 여기 가로놓기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 한 것처럼 틈틈이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도 풀어볼 거고 다음 주에 오면 또 쪽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정도 반복하는 거니까 안 외우고는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법에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나왔던 게 의료법. 자, 의료법 맨 처음에 보시면 시행일 좀 보세요. 시행일. 2016년 9월 30일. 바뀐 지 얼마 안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배웠던 거하고 이번에 법이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료법도 그렇고요. 지역보험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이 다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혹시 이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시 올해 공부하는 친구들이 정말 힘들어요. 작년에 외웠던 걸 다 잊어버리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부터 볼게요. 자, 의료법에 목적 나오는데 목적 같은 거 시험 문제 나와도 우리 그냥 틀려버리자. 너무 많으니까 이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의료법은 잠깐만 볼게요. 자,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별거 없지요. 네, 그래서 역시 암기가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자, 2조 의료인 들어갑니다. 의료인, 자, 눈치를 보니까 누구의 면허를 받는 것 같아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아닙니다. 면허입니다. 자격이라는 자격증이 있고 면허라는 면허증이 있는데 우리 면허증을 받아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 5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다 사자로 끝나고요. 사자로 끝나는 약사는 의료인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5사람이 의료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박스 안에 2조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박스 안에 2조의 뒤를 잠깐 보실래요? 잠깐 뒤로 보시면 시행일이 며칠로 되어 있어요? 2017년 1월 1일입니다. 우리 시험은 언제 보죠? 1월 뭐 한 말쯤 볼 겁니다. 1월 20 며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걸로 하실래요? 박스 걸로 하실래요? 박스 걸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행일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아까 말한 1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스 걸로 할 건데 동그라미 1번은 똑같아요. 의료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5사람 똑같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위랑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의사 하는 일 똑같아요. 의료와 보건지도를 똑같습니다. 자, 2번 치과사 똑같아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똑같습니다. 3번 한의사 역시 똑같아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4번 조산사 역시 똑같습니다. 바뀐 거는 간호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자, 간호사 하는 일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환자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우리가 알고 있는 간호과정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간호과정은 법에다 아예 집어넣은 겁니다. 자, 4번. 자, 자존심 상하지만 아직까지 요거 있네요. 의사, 치과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아직까지 있습니다. 4번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보건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번도 있네요. 간호조무사 아시죠?
예,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과목부터 다목까지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입에 거품 물고 집어넣은 겁니다. 간호조무사를 우리가 지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보건활동이 도대체 뭔데? 그게 시행령 2조에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1번. 농특법에 따른 보건진료원으로서 행하는 보건활동. 보건진료원이라고 아실 겁니다. 자, 2번. 자,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번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래서 보건소에 가시면 결핵실에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법 때문에. 네 번째,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을 정한 업무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법에는요, 법만 있는 게 아니라요,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 법은 그냥 법이고요. 시행령은 대부분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법에 대통령령에 의거하면 시행령을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행규칙하면 누구 역이냐면 보건복지부령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법은 다 배울 거고요. 령은 이제 중요한 것만 따로 박스를 쳤습니다. 그거 배울 거고, 시행규칙도 역시 중요한 거 박스로 쳐서 같이 배울 거고요. 이렇게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공부하다 보면 요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항상 모든 법에는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계획. 이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누가 짜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짭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짜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짜냐면 5년에 한 번씩 짜요.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짜고 이거를 그 밑으로 내립니다. 그 밑이 누구냐면 서열상 그렇습니다. 시도지사가 계획을 시도지사한테 내려요. 그럼 시도지사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본 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도의 실행 계획을 짭니다. 실행 계획. 실행 계획은 대부분 매년 짭니다. 매년. 그리고 이거를 그 밑으로 내립니다. 그 밑이 누구냐면 시군 구청장이에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도지사의 시하고 시군구청의 시하고 같은 시일까요? 다른 시일까요? 다른 시 같아요. 여기 시도지사의 시는 누구냐면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군구청장의 시는 뭐 안양시, 용인시, 조금만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군구청장이 내려요. 그럼 시군구청장이 또 이거 장관의 기본계획, 시도지사의 실행계획에 기본을 둬서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의 실행계획을 또 짭니다. 매년 짭니다, 이것도.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 누굴까요? 수행하는 사람. 시군구청장 수행하겠죠. 또 시도지사 수행하겠죠. 예, 항상 뭐든지 기본계획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일명 상의 하단식의 계획서를 씁니다. 상의 하단식. 위에서 계획서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에는 이런 계획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기본 계획하면은 아 장관이 짠다. 그리고 밑으로 내린다.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게 틀어지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보건법이요. 지역보건법에 계획서가 있는데 걔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좀 자주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역보건법 하면서 할 거고요. 지금은 아 기본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이건 아주 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자, 들어갈게요. 계속해서. 자, 지금 뭘 얘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지? 시행령, 시행규칙. 아,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 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지금 우리 의료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의료인 몇 명? 5명. 누구라 그랬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료기관 배울 겁니다. 자, 의료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병원급 의료기관. 자, 또 하나는 조산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원급 의료기관. 그래서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병원급 의료기관은 종류가 모두 몇 개냐면, 자, 병원 있겠죠. 또 뭐 있을까요? 치과병원 있겠죠. 또
예, 한방병원 있겠죠. 그리고 요양병원 있습니다. 그 다음이 종합병원 있습니다. 결국 종합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있습니다. 자, 의원급은요? 의원급은 의원 쓰실 필요 없어요. 다 책에 있습니다. 의원, 또 치과의원, 옳지. 또 한의원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없지요. 예, 이거예요. 3개.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조산원 딸랑 있고요. 결국 의료기관은 모두 몇 종류다? 9종류다. 여기 5개, 6개, 7, 8, 9개. 아주 옛날에 유치하게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의료기관은 모두 몇 종류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양병원 안에는 다시 2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가지가 뭐냐면 혹시 보이세요? 눈에 보이세요? 요양병원 안에 2개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얼른. 의료 재활시설, 또 하나가 뭐예요? 정신병원 있습니다. 지금 점심밥 먹고 슬슬 졸까봐 지금 자꾸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꾸 눈동자도 돌리셔야 돼. 한 가지 동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 어느새 찾아오는 게 졸음이에요. 자꾸 눈동자도 돌리시고 손도 빨리빨리 돌리시고 이러셔야 돼. 자, 볼게요. 여기 가장 기본이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줄쳐봅니다. 3조. 자,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이거 좀 기억하세요. 이거 나오면 맨날 틀리는 게 이거예요. 자, 의료기관의 정의,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이야. 결국 조산원까지도 의료기관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슬쩍 의료교육의 업, 의료보건의 업 다 틀려요, 여러분들. 그럼 의료보건의 업이 다 맞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의료조산의 업이에요. 다음 주에 분명히 쪽지시험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틀리는 사람 꼭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의료조산의 업을 의료기관이라고 한다. 자, 2번 의료기관의 종류입니다. 1번 의원급 의료기관, 2번 조산원, 3번 병원급 의료기관. 자,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사, 치과에서 한의사가 무슨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아, 2번 환자가 아니구나. 외래 환자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종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예, 여러분들 얘기한 거 맞습니다. 자,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인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그렇구나 라고 슬쩍 넘어가시면 돼. 자, 병원급이요. 병원급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무슨 환자? 2번 환자를 대상으로. 아까는 외래 환자였습니다. 이제 병원은 2번 환자예요. 자, 종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마번의 종합병원까지. 자, 이 중에 요양병원은 2가지를 얘기합니다. 뭐예요? 옆으로 쭉 가시면 정신병원, 그 밑으로 가시면 의료재활시설. 예, 요게 의료기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가시면, 옆에 가지 말고 일단 얘기합시다. 병원급은 특히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요거는 몇 병상 이상이어야지 병원이라고 하냐면 30병상 이상이어야지. 30병상 이상이면 이거를 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종합병원은 몇 병상 이상이어야 되냐면 100병상 이상이어야 종합병원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의원은요? 의원은 몇 병상 이상? 의원. 뭐죠? 의원은 아까 입원한다라는 말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었죠. 병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어야 되는데 종합병원을 다시 둘로 나눠 놓습니다. 자, 그래서 100병상 이상이면서 300병상 이하일 때. 그렇죠? 그리고 300병상을 초과했을 때. 300병상을 초과한다는 건 301개부터라는 거죠. 301개부터. 자, 100병상을 초과하고 300병상 이하일 때는 필수 진료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 진료 과목 7개는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7과목. 그리고 300병상을 초과했다면 9개의 필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얘네 2개 차이, 과가 있죠? 그렇죠? 2개과 뭘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 또 하나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있습니다. 결국 우리 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다. 그럼 300병상을 초과한 거다. 하시면 돼.
또 치과가 있다. 300병상을 초과한 병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7개 필수 진료 과목과 거기에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실 거고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야. 9개 필수 진료 과목이 있고 여기에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 하시면 돼요. 전문의. 요게 이제 그 종합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지금까지 한 거. 병원입니다. 3조의 2. 병원 등.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가로 안에 병원, 한방병원만 해당되고요. 또는 요양병상, 그리고 가로 안에 요양병원만 해당이 된대요. 결국 무슨 병원은 없어요? 자, 무슨 병원 없어요? 자, 가로 안에 걸 보세요. 병원, 한방병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요양병원 있습니다. 무슨 병원 없어요? 치과병원 없지요. 네, 결국 치과병원은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기억하셔야 돼. 치과병원은 30병상이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되는 거 치과병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 들어갑니다. 3조의 3. 종합병원. 동그라미 1번 밑에 1번이 있을 거예요.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을 것. 맞지요? 자, 2번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일 때는 무슨 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돼 있습니다. 자, 7개 과 외울까요, 말까요?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가 무슨 과지? 소아청소년과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과를 얘기하는 거죠. 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만 있어도 돼요. 그죠? 영상의학과,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의학과. 엑스레이 쪽 같아요. 그쵸? 마취통증의학과, 마취과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검사실 얘기하는 거고, 병리실 뭐 똑같은 말이죠. 2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 자,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플러스 2개.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그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요 과목 말고 다른 과는요? 자,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렇게 필수 진료 과목 이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 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필수 진료 과목 외의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줄 수 있다. 결국 필수 진료 과목이 아닌 과목에는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가 도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상급종합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또 하나가 전문병원. 자,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상급종합병원 누가 지정하는 것 같아? 법에 보세요. 누가 지정하는 것 같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어느 급 의료기관에서 할까요? 네? 무슨 병원? 종합병원급에서 지정합니다. 종합병원 중에서 무슨 질환에 대해? 중증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비해서 전문병원은 누가 지정하나요? 전문병원. 아, 쓰시지 않고 여기 있어요. 쓰시지 않으셔도 돼. 여러분들이 저기서 이렇게 찾아보라고요, 지금. 이게 제가 쓰니까 오히려 방해돼요? 쓰지 말을까요, 그럼? 예?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쓰는데 칠판 쓰느라고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요. 여러분이 찾아주시라니까. 자, 전문병원 누가 지정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어느 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무슨 질환에 대해서?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질병을 하는 곳을 얘기를 한다 하시면 돼요. 자, 상급종합병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필수 진료 과목 몇 과목인 것 같아요? 필수 진료 과목 몇 과목? 20개입니다. 보이시죠? 필수 진료 과목 20개. 보이시죠? 예, 전문병원은 필수 진료 과목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요거예요. 그래서 상급종합병원하고 전문병원 좀 2개 비교하세요.
두 개 다 장관이 지정합니다. 하나는 종합병원급이고 하나는 병원급이에요. 또 질환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이고 또 하나는 특정질환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줄 쳐볼게요. 자, 3조의 4 상급종합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옆에 가시면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자, 1번 봤더니 필수진료 과목 20개네요. 아까 7개, 9개, 근데 갑자기 뚝 띄었습니다. 20개 이상의 필수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된대요. 자, 2번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킬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된다. 이때 전문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레지던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수련의가 있는 기관이구나. 자, 세 번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대요. 자, 네 번째, 질병 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 누가 평가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그라미 3번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것 같아요?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네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해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서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바쁘신 분이 이런 거 평가 못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누구한테 위탁한다고 돼 있지요? 누구한테 위탁한다 돼 있어요? 예,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뒤로 갈게요. 네, 전문병원 들어갑니다. 자, 전문병원 지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의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동그라미 2번 밑에 1번 특정 질환별 진료 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이 그 기준에 맞아야 돼요. 자, 2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된대요. 그럼 두고 있는지 안 두고 있는지 평가해야 되겠죠. 평가 역시 동그라미 4번에 봤더니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네요. 몇 년에 한 번씩 평가할까요? 3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그 결과 지정 또 재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의료기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또 의료인 2장 들어갈게요. 자, 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 누구세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항상 법은요, 주어가 문제가 나와요. 주어 쪽에.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나옵니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이에요. 자, 2번입니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맞죠? 자기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의료기관의 장은 옆으로 쭉 가시면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된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환자의 권리 게시된 거 보셨어요? 병원 실습하면서? 환자의 권리. 어디서 보셨어요? 응? 화장실에서 안 봤어요? 화장실도 많고 환자실 딱 들어서 앉았어요. 여기 환자의 권리 딱 써 있는데. 네, 뭘 보세요? 환자의 권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써 있어요. 환자는 뭐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자기결정권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게 딱 써 있고요. 어떤 데는 수납하는데 원문과 뒤에 보시면 또 거기 딱 써 있더라고요. 또 병실마다 다 써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환자의 권리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는데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해야 된다. 이게 법이 딱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 옆에 가시면 동그라미 4번. 자, 의료인은 이제 5조, 6조 및 7조, 다시 말해 간호사에 따라서 발급을 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 빌려줘서도 아니 된다. 빌려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요거 신설된 겁니다. 2015년 12월 29일 날에 신설된 거예요. 아, 그래서 면허증을 빌려주면 안 되겠구나. 뭐 당연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꼭 그래요. 어떤 미친 사람이 면허증을 빌려주나요? 근데 분명히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빌려달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국시에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취업을 좀 못해서 그냥 빙빙대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 의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집에서 놀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면허증 복사해서 자기 병원으로 의원으로 보내주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용돈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만 원 용돈 괜찮지요? 그러면 그냥 복사만 해서 보내주면 되죠? 그래서 복사해서 보내줘서 이게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뜬금없이 30만 원에 내 인생을 판 경우도 많아요. 이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 빌려줘서는 아니 된다. 자, 4조의 2, 이것도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 나옵니다. 자, 1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또 그 밖의 간병 지원 밑에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를 말한대요. 결국 보호자가 없는 입원실을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나빠요? 교수님들이 좋다고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그죠? 막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고방식을 바꿀까? 어떻게? 사고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좋다라고 느끼셔야 돼. 이게 뭔 소리냐면요, 미국에는 현재 이렇거든요. 미국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보호자가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 미국에는 내환자예요, 내환자. 그래서 1인당 5명의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커버합니다. 내환자예요. 근데 내환자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의사한테 전화해요. 내환자 누구한테 너 오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은 원리냐면, 여러분들 집에 딱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냉장고를 딱 두드려보니까 너무 맛있는 케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 먹어도 돼? 물어봐요.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 지금 멍하지 지금? 네?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눈 좀 보실래요? 눈이 어떻게 갔는지 지금 오전하고. 예, 어떻게 할까요? 엄마한테 꼭 전화해서 물어봐요? 아니면 그냥 홀라당 먹어요? 아, 그냥 먹어요? 아, 요새는 그렇게 되나?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봐요. 엄마 냉장고에 있는 거 케이크 먹어도 돼? 물어봐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예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네 환자한테 내가 오더 내려도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오더 좀 내려줘 라고 하면 내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엔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는 간호사나 의사나 동급이고 환자한테 권한이 더 많은 게 간호사예요. 그래서 너 오더 내놔. 그래서 이 오더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거 내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 환자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2번 모든 의료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급 의료기관이래요? 무슨 급? 네,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야. 그렇죠? 반드시 하여야 하는 건 아닌가 봐. 아니, 반드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근데 동그라미 4번에 보세요. 동그라미 4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야. 결국, 아까 병원급 의료기관은 그냥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제공 반드시 하는 건 아닌데, 동그라미 4번을 봤더니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치?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립병원, 국립병원은 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 국가 지자체 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간호사가 너무 힘들다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동그라미 6번 볼게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 근무 환경 처우 개선을 뭔가 해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우리한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조 이제 면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반드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대요. 아, 시험을 봐야 되죠. 우리처럼 국가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장관이 면허를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그런데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 1번입니다. 의학, 치과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누구시죠? 이분들? 네? 의대 졸업한 애들, 또는 한의대 졸업한 애들. 그러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해야 면허를 받는다는 거죠. 자, 2번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누구세요? 이분들? 응? 의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사,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의, 특히 미국의 의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시험을 2개 봐야 돼요. 하나는 예비시험 봐야 되고요.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국가시험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2개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할 수 있다. 근데 요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면 국가시험을 볼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예비시험을 합격을 해야 국가시험 볼 자격이 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을 예정된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6년이죠, 의대가. 근데 6년, 10년에도 졸업을 할까 말까 하는데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법에 써놨겠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얘가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고 얘가 8살 때인가요? 중학교 검정고시를 넘어갔고요. 그리고 9살 때 고등학교 검정고시 해갖고 10살에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의대를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얘를 할까 말까 학교 의대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그때 법적으로 위법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의대에 들어갔고 그거 어렵다는 거를 얘가 6개월 만에 다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11살인가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의대 이걸 시험을 보게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어떻게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의사가 의사 면허를 땄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정신과를 전문의를 또 땄습니다. 그리고 전문의까지 딴 게 13살인가 됐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약간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죽었나? 어디 갔지? 그 의사가 되게 유명한 의사가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어디 갔지? 근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봤냐니까 누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신병자가 됐다. 이런 소문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머리가 너무 똑똑하면 정신병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이죠. 그치? 정신병자 될 일은 없지요. 그렇죠? 하여튼 그 아이 때문에 이 문구가 생긴 거예요. 6개월 이내에 졸업하더라도 일단 시험 보기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5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이 며칠로 돼 있어요? 시행일이 며칠 돼 있어요? 밑에 5조, 똑같은 5조 또 있는데 2월 2일이 있지. 그럼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멀죠? 네, 그래서 그 위에 걸로 한 겁니다. 5조를 2개 연속으로 해놓은 겁니다. 하여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조. 우리 지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에 대해서 봤고요. 조산사 면허입니다. 자,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히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 아, 조산사도 시험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시험 볼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1번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마친 자야. 아, 1년간 수습 과정을 마쳐야 되는구나. 그래야 시험 볼 자격이 있는 겁니다.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도 시험 볼 자격이 있습니다. 아까 의사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예? 의사하고 다른 점. 의사는 예비 시험을 보고 국가시험을 또 봐야 돼. 근데 조산사는 아니에요. 그냥 면허를 받고 우리나라에 오면 바로 국가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비 시험 없이. 요게 좀 다른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마친 자라 그랬잖아. 근데 조산 수습 과정을 어떻게 마치는 건데 그게 시행규칙 3조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3조에 조산 수습 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이야. 자, 밑에 보시면 조산 수습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옆으로 쭉 가시면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옆으로 가세요. 소아 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서 외울 거
월 평균 분만 건수 몇 건? 100건 이상은 돼야 된대요. 아, 월 평균 분만 건 100건 이상은 돼야 수습 의료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월 평균 분만 건수 100건인데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수습생의 정원은 월 평균 분만 건수의 몇 분의 몇? 10분의 1입니다. 요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월 평균 분만 건수 100건, 수습생 정원은 10분의 1. 자, 그러면 월 평균 분만 건수가 200건이야. 그러면 수습생 정원은 몇 명? 20명. 맞아요? 예, 20명.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아주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드디어 간호사 면허 나옵니다. 자, 간호사 면허 7조가 2개가 있는데 위에 거를 보시는 게 좋아. 밑에 거는 2017년 2월 2일이거든요. 위에 걸 보세요. 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 자, 우리도 역시 시험을 보고 그러면 장관이 면허를 줍니다. 시험 볼 자격 있는 사람. 1번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 대학을 졸업한 자. 우리 여기에 해당이 되죠. 대학 또 전문 대학을 졸업한 자.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도 시험 볼 자격이 있어. 역시 의사랑 다른 점은 뭐예요? 예비시험이 없다는 거. 예, 그래서 의사들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예비시험을 봐야 되고 국가시험도 봐야 돼. 우리는 국가시험만 봐도 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맨 밑에 8조 있습니다. 8조 결격사유 있습니다.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대요. 우리도 될 수 없는지 한번 볼까요? 뒤로 갈게요. 1번 정신질환자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야. 아, 전문의가 이 사람 분명히 정신분열증 환자야. 근데 의료인이 전문의가 얘 괜찮아. 정신분열증 환자지만 의료인 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 할 수가 있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나왔겠죠. 제가 알기로 정신과 전문인데요. 이 사람이 학생, 고대 나왔거든요. 고대 학생 때부터 정신분열증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사람 책 쓴 거 있는데 자기 얼굴 딱 이렇게 앞에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책 표지에. 눈동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신과 환자 같아. 눈이 딱 풀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정신과 환자인데 지금도 환자 보다가 가끔은 간호사를 찔러요. 저기 환자 옆에 서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아, 내가 또 헛것이 보이네? 이러면서 약 드시는 분이세요. 그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정신과 환자랑 말이 잘 통해요. 환자가 헛것 보이면, 나는 이런 게 보이는데 뭐 보이세요? 이러면서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엄청 있는 분이 이분이세요. 그분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하여튼 기본으로 안 되는 건 정신질환자 안 됩니다. 네, 다만 그럴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2번 마약, 대마, 향전성의약품 중독자. 당연히 안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안 되네요. 금치산자는 누구고 한정치산자는 누구야? 모르시겠지 뭐. 금치산자는 누구냐면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보. 그러면 바보가 의사면허를 따나요? 그게 아니라 의사였다가 이제 머리 다쳐서 바보가 된 사람. 면허증 뺏긴다는 거죠. 그렇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누구냐면요. 도박하는 사람인데 도박을 너무 심하게 해서 손가락을 잘랐거든요. 발가락 갖고 도박하는 사람. 결국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 중독이 돼서 마약 중독이든 뭐든 하여튼 이렇게 도박 중독에 걸려서 일상생활이 안 되면 한정치산자라고 법에서 딱딱 도장이 찍힙니다. 그러면 이제 면허증 뺏긴다 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무슨 법 쫙 나오고 6번째 줄인가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자, 금고 이상의 형이에요. 자, 그러면 금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형이에요, 형. 우리나라 형 중에 가장 무서운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형 중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제일 무서운 형. 사형. 뭐 사형 요새 집행을 잘 안 하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무서운 거. 징역입니다. 징역. 징역에는 무기징역이 있고 유기징역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이런 건 안 나와 시험 문제 제발. 자, 그 다음 금고 있습니다. 금고. 그 다음이 구류예요. 자, 사형하니까 우리나라 사형 방법 뭐게요?
하도 좋으니까 딴 데로 세야 되겠다. 우리나라 사용 방법. 아, 목 졸라지긴. 말이 과격한데, 교수형이에요, 교수형. 그래서 누가 뭐 총사에 그러는데 그건 일제시대 때는 한 거고, 지금 우리나라는 교수형입니다. 그럼 교수형 하면은 딱 이렇게 딱 목에 넣고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냥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발표를 딱 넣고, 이게 늘어뜨리는 거죠. 얼마나 매달을까요? 얼마나 매달을 것 같아요? 10분? 1시간 매답니다, 1시간. 1시간 매달고 의사가 가서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죽는 방법.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응? 아, 이거는 그냥 상식이고, 의사가 설마 이렇게 하겠어. 의료인들은 이거 안 하죠. 어떻게 할까요? 여기 표필 보잖아요. 표필. 눈 사이즈. 그래서 라이트 비춰보잖아요. 라이트 비춰서 축동된 걸까요? 산동된 걸까요? 산동이 돼야죠. 푹 퍼져야죠. 축동이 되면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쵸? 착 퍼져야 돼. 아, 죽었구나. 두 번째로 확인하는 거. 똥침합니다. 항문에다 손 집어넣어요. 해갖고, 그 다음에 어떤 데 보면 항문에 딱 손 대려고 보면 대변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돌아가지면 확실하고요. 근데 손을 딱 집어넣는데 항문이 움찔거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응? 다시 매달어? 너무한 거 아니야? 1시간 동안 매달았는데? 예, 이럴 때는 하늘이 준 운명이라고 해서 살립니다. CPR에서 살려요. 그리고 나서 신분 세척을 해요. 신분 세척해서 이 사람 아무도 모르게 새 이름 주고 새 주민번호 주고 살려줍니다. 예, 그래서 사형수들이 목에 힘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1시간만 버티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살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그럼 여러분 꼭 그래. 누군데요? 내가 어떻게 그래? 신분 세척했다고 했잖아. 신분 세척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살려주고 그 다음에 법을 바꿔서 2시간 매다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뭐가 야박해. 나쁜 짓 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요새는 좀 너무하잖아. 죽을 때까지 매다는 게 좀 야박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사형 뭐 하지도 않지만 요새 할 때는 전기를 통하게 한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죽인다고 그러긴 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징역은 노역에 시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노역이라는 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갇혀있다가 대낮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밤에 와서 또 여기서 잠자고 이게 이제 노역에 시달려 있는 거고 금고는 노역 일을 안 해도 돼요.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금고는 화이트 칼라들이 하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들한테 금고를 하고 사람을 뭐 찔러 죽이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그러면 대부분 징역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 금고하고 구류의 차이점은 30일. 산 게 30일이 안 돼. 그럼 이제 구류라고 하는 거고 30일 이상 살아. 금고에 처한다.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의료인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증 뺏깁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살면. 근데 금고 이상의 형을 살고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 예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살았어. 경험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의료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어. 그럼 안 된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내가 지금 우리 재판을 할 때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까지 가는 건 아시죠? 1차를 해갖고 내가 불복이야. 그럼 2차 다시 또 승소합니다. 또 2차면 대법원까지 가는 건 아시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진행 중에 있을 때 면허증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줄까요? 아니면 안 줄까요?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줍니다. 그래서 확정이 딱 됐어. 그럼 다시 뺏어가요.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었습니다. 지금 집행 중에 있다. 이럴 때는 줍니다. 근데 집행이 끝나서 그냥 판결 딱 나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그러면 이때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받지 않기로 확정됐다면 받지 않기로 했어. 그럼 결격사유가 아니죠. 근데 확정되지 아니했으니까 이거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하여튼 금고 이상의 형을 하면 이건 안 해주는 거다 하시면 돼. 결격사유는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니까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신질환자,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하시면 되고요. 자, 국가시험 나오네요. 우리야 해당되는 거. 1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예비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한다. 아, 매년 하는군요. 근데 장관이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시행하나? 동그라미 2번 봤더니 누구한테 맡긴다 그러네요. 누구한테 맡겨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결국 우리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하고 있다.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분명히 매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 안에 보세요. 박스 안에 시행령 4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2대 이상이야. 매년 시험 본다고 해놓고 2대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에는 결국 1년에 2번도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의대들이요 50%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0%를 구제하려고 시험을 한 번 더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하여튼 2대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자, 공부하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던데 시험 일시,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간 그 밖의 시험 실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며칠 전까지? 90일 전까지 공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30일 전까지 하는데 하나 뭐? 시험 장소에 대해서는 30일 전까지 공부할 수 있다 하시면 돼. 자, 공고, 일시, 장소, 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간입니다. 이거 90일 전까지 공부하는데 30일 전까지 공부하는 거는 시험 장소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응시 자격 제한도 있습니다. 응시 자격 제한. 시험 볼 수 없는 사람. 자, 1번입니다. 옆으로 가시면 1번 보일 거야. 8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시험 볼 수 없대요. 8조가 아까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국가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 2번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 등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대요. 핸드폰 갖고 장난친 것 같아. 시험 보다가. 그러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2회 국가시험 응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시험 못 본다는 겁니다. 근데 2년이 아니라 2회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1년에 2번도 시험 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 국가시험 응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자, 한 사람이 시험 보는 도중에 핸드폰 갖고 장난을 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벌칙은 자, 가나다라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험을 정지시킨다. 나번 불합격시킨다. 다번 합격을 무효로 한다. 4번 그냥 봐준다. 자, 1번 가나다, 2번 가다, 3번 나라, 4번 가나다라. 답은 2번이죠. 그렇지? 불합격하는 거 아니지?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그럼 불합격 안 시키는, 얘 불합격 안 시켜요. 이거예요. 그럼 불합격 시킨 사람은 그 다음에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2회에 시험을 한해서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법은 이렇게 법대로 합니다. 이거 갖고 여러분 유추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무효로 하거나 또는 수험을 정지시킨다. 분명히 되어 있어요. 불합격하는 거는 그 다음에 시험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2회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사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조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가로놓기 잠깐만 할까요? 몇 개는 안 될 것 같긴 하는데. 자, 1번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에요. 의사, 측간사, 한의사가 주로 무슨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근데 요양병원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정신병원, 또 하나가 의료재활시설 있었습니다. 자, 병원은 아까 몇 병상 이상이라 그랬죠? 30병상 이상이죠. 그런데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되는 병원이 있었는데 치과병원은 30병상이 아니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2번 종합병원은 몇 병상 이상? 100병상 이상이죠. 근데 이것도 다시 둘로 나눠놨습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하고 300병상을 초과했을 때 이 중에서 2번.
300병상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내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9개 필수 진료 과목 2개 있었었죠. 뭐죠? 정신건강의학과와 또 하나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하고 치과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요거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상급종합병원 누가 지정한다 그랬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슨 병원 중에서? 예? 무슨 급?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를 상급종합병원. 그러면 상급종합병원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 전문병원 있었었죠. 전문병원 역시 누가 지정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느 급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4번. 자, 다음 각호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번 누구시죠?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나다라 보시면 되고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할게요.